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렵게 취직하더라도 일이 맞지 않아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취직 전 청년들에게 일 경험 쌓기를 지원했더니 사정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한 26살 송유정 씨는 광고회사에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몇 회사에 지원했다 떨어지기를 여러 번. 그러다 이달 초 대구의 한 광고 대행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구시의 청년 사업장, 청년 잊기 사업 덕분입니다. 구직 활동하고 있는 청년과 청년이 갓 창업한 사업장을 연결해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경험하게 하고 경력도 쌓게 했습니다. 청년과 사업주의 뜻이 맞으면 바로 취직도 가능한데 송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광고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쪽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어쩌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였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이 사업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를 덜 겪게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대구 전체 실업률은 3.5%인데 29살 이하 청년 실업률은 8.2%로 2배 이상 높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이내 퇴사율은 2010년 15.7%에서 2016년 27.7%로 갈수록 높아져 취업해도 다시 실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손 구하기 어려운 신생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고 인건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해 부담도 덜어줍니다. 대구에서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 업종에 맞는 친구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대구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했다가 올해 국비까지 따내 사업을 키웠습니다. 올해 국비를 포함해서 한 9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 80명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장 실업률을 낮추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평생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게 자생력을 높여주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갔던 포항 오천읍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즉 SRF 갈등이 여전한데요. 포항시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은 완전 폐쇄 등 강경한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운영을 시작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SRF. 국비 614억 원, 민자 826억 원 등 1,534억 원이 투입된 시설로 하루 300에서 500여 톤의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발전소 가동을 시작하면서 준공식은커녕 시의회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운전 기간에 여러 가지 약속된 기준들이 이제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이제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의회는 어쨌든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인근 오천읍과 제철, 청림동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로 고통받고 있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RF 가동이 전혀 무해하다라고만 주장을 하니까 저희로선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저희 집에는 지금 암 환자도 있고 아이들이 또 2명이나 있는데 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곳을 떠나라는 말밖에 저희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주민들은 고도 제한 때문에 34m로 건설된 굴뚝 높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뚝 높이 33.8m, 전국에서 제일 낮은 높이로 700m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24시간 유해가스가 나오는 저런 쓰레기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은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며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 21.75%로 주민 소환이 무산되면서 박정호, 이낙연 의원은 의원 자격을 유지하며 직무에 복귀했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들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SRF 반대 주민들은 자녀들의 등교 거부 운동까지 고려하는 등 완전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RF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인근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갈등의 골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벌점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감면은 행정처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대구에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5만 5,219명이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자나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 대구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주는 제10회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은재식 사무처장이 20여 년간 사회 공공성 강화와 빈곤 퇴치 운동, 인권 운동을 펼쳐왔고 전국 유일의 사회복지 영화제를 10년간 이끌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연고 프로축구팀 대구FC 연봉 총액이 49억 9천만 원으로 분팀인 상주를 제외한 K리그 일부 11개 팀 중 10위인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FC 선수 1인당 평균 연봉도 1억 1천여만 원으로 K리그 1인당 평균 1억 9,900여만 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상으로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